영등포 50+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제가 집을 나서면서 생각난 시가 하나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섬진강 시인 김용택 씨의 그랬다지요라는 시입니다. 이게 아닌데 사는 게 이게 아닌데 이러는 동안 어느새 봄이 나서 꽃이 피어나고 이게 아닌데 그러는 동안 봄이 가며 꽃은 집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살았다지요, 그랬다지요. 이렇게 짧은 시인데요. 이 시를 읽으면서 문득 저는 뭉클해지는 감정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싶습니다. 언제쯤 강의실에서 뵐 수 있을까요? 너무나 당연했던 일상이 그립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재밌는 소설을 하나 소개해 드릴 텐데요. 바로 이 책입니다. 이탈로 칼비노의 반쪽짜리 자작. 여러분들이 한 번쯤 보셨을 수도 있겠는데요. 어쩌면 생소하다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작가의 작품이 번역돼서 많이 저희 한국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탈로 칼비노라는 작가를 잠깐 소개시켜 드리면 마르케스와 보르헤스 이 세 사람을 현대문학의 3대 거장이라고 하죠. 더 설명이 필요 없는 작가들입니다. 굉장히 소설치고는 짧은 아주 100여 페이지가 되는 두껍지 않은 소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묵직한 질문을 독자들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작가가 그려낸 기괴하고도 환상적인 공간, 그 공간에서 분열된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물들을 통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매력적인 책인데요. 불안이라는 거, 그 다음에 완전하지 않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인물들이 겪고 있는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상의 일들과 너무나 흡사해서 이 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탈로 칼비노의 반쪽짜리 자작. 제목도 굉장히 재밌죠. 반쪽짜리라니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까 궁금한데요. 동화적 요소가 보이고요. 환상소설입니다. 환상소설이 보통 그렇듯이 굉장히 비현실적인 요소들이 나오는데요. 그 비현실적인 요소가 오히려 현실을 더 극명하게 밝혀주는 장치로 쓰입니다. 소설은 어린 조카의 시선으로 서술되는데요. 자칫 무거울 수 있는 선과 악이라는 주제를 한 발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는 걸로 어린아이의 시점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 줄거리를 대충 듣다 보면은 이 책을 안 읽을 수가 없는데요. 내용이 굉장히 압도적이고 독특합니다. 반쪽짜리 자작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이 작품을 읽고 나면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보통 저도 이렇게 작가들과 이런 작품을 읽고 토론을 할 때 가장 열띤 토론을 했던 작품이 바로 이 반쪽짜리 자작입니다. 소설은 그야말로 바로 우리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소설도 마찬가지로 읽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신인가 주변의 인물들처럼 보이는 착각에 빠져들게 되는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위그노족들, 종교의 윤리만 강조하면서 집단 이익을 취하려는 그런 위그노족과, 그 다음에 자신이 만든 살인에 사용할 사형대를 알면서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장인과, 그 다음에 비과학적인 현상에 몰두하는 트렐로니 의사, 그 다음에 자신의 외삼촌을 바라보는 아이의 시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쩌면 신체는 온전하지만 모두 불안정해 보이는 그런 인물들을 통해서 환상이라는 설정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표현해서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완전하지 못하죠. 나는 과연 반쪽짜리인가 아니면 온전한 하나의 인격체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소설입니다. 어느 날 메다르도 자작이 전쟁터에서 돌아옵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젊은이가 이 반쪽이 돼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장면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 자작은 전쟁에 나가서
그 우연히 대포 앞에 뛰어들어서 몸이 반으로 갈라지는 중상을 입게 됩니다. 간신히 목숨을 건진 자작은 의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반쪽아리로 이제 고향에 이렇게 돌아오는데요. 정확하게 세로로 반쪽이 된 그 악의 결정체라는 거죠. 문제는 이때부터 일어납니다. 하필 착한 반쪽이 아니라 악한 반쪽으로 나타나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온갖 나쁜 짓을 하면서 마을 사람들을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합니다. 반쪽가리 자작 중에 그 악한 반쪽은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과일나무에 과일을 정확하게 반으로 잘라 놓는다거나 이 어린 조카에게 독버섯을 따서 먹게 한다거나 또 유모를 그 사지로 몰아낸다거나 또 다리를 망가뜨려서 사람들을 떨어뜨리게 하고 뭐 가난한 농부 집에 불도 지르고 아주 나쁜 짓이라는 나쁜 짓은 다 저지르고 다닙니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나쁜 짓을 다 하고 있는데요. 그 살아와 돌아온 반쪽아리 자작이 저지르는 그런 나쁜 짓에 거의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갈 무렵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독자들의 뒤통수를 치는 그런 작가의 그 한 칼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전쟁터에서 사라진 줄만 알았던 메다르도 자작이 한쪽 나머지 한쪽이 호련히 나타납니다. 이렇게 선한 반쪽이 돌아와서 마을에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한쪽에서는 악한 반쪽이 그 일을 치르고 다니고 다른 쪽에서는 착한 반쪽이 이제 자기 그 일을 치르고 다니는데요. 그 마을 사람들은 이 선한 반쪽한테도 점점 그 어떤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말하자면 선행을 베풀고 좋은 일을 하는데요. 그것이 지나쳐서 불편해지기 시작한 거죠. 근데 선과 악이 대립을 할 때 그 사람들은 어느 편을 응원하게 될까요? 이 부분을 소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로지 선함, 오로지 착함 이런 부분을 어느 쪽도 갈 수 없다는 것을 저는 그 소설을 읽으면서 느꼈는데요. 여러분들은 마음 속에서 선과 악이 부딪히는 경험을 해보셨나요? 누구나 살면서 그런 갈등에 빠지게 될 텐데요. 이를테면 그 머리 양옆에 천사와 악마가 하나씩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각자 착한 일과 나쁜 짓을 부추기는 그런 상황 말이에요. 인간은 그 오로지 악하거나 또 오로지 선하지 수가 없는 거죠. 지난번에 그 패스트가 육체의 질병을 다룬 것이라고 본다면 이번에 이 반쪽아리 자작은 마음의 질병을 다루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둘로 나뉜 메다르도 자작의 두 조각이 서로 마을을 휘젓고 다니면서 그 온갖 사건을 만드는데요. 거기에 점점 지쳐갈 무렵에 소설은 하나의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이 부분부터 소설은 결말을 향해서 가는데요. 이 파멜라라는 인물이 사실은 등장하는데요. 둘이 이 인물을 사랑합니다. 둘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한 사람인데 반으로 나눠졌으니까 뭐 한 조각, 두 조각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선과 악을 떠난 인물이 둘이니 뭐 이건 어느 쪽이든 정리할 도리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그 반쪽 자작 둘 다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됐으니까요. 이제 둘은 하나를 죽여서 하나가 되기 위한 결투에 나서야 됩니다. 어느 날 파밀라가 두 사람한테 청혼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결혼식장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하죠. 그래서 파밀라와의 결혼식장에서 둘은 드디어 결투를 벌입니다. 서로 싸우다가 피를 흘리면서 쓰러지고 그 정확하게 반으로 나뉜 그 부분에서 피가 쏟아지면서 서로의 피가 엉키게 되고 트렐로니 의사는 드디어 그 둘을 봉합해 버립니다. 그동안 사실은 의사로서의 직분을 지키지 않고 있던 트렐로니가 처음으로 의사로서의 직무를 지키는 장면이기도 하죠. 그래서 메다르도 자작은 트렐로니 의사에 의해서 다시 한 몸의 인간으로 돌아오는데요. 그 다음 이야기가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자, 몸이 두 개였던 것이 하나로 합쳐지면 우리는 안전해질까요? 안전하다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이 소설은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말도 안 되는 전개가 툭툭 나오면서 그 플롯이 굉장히 그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독자들은 그 매력에 푹 빠져들게 됩니다. 소설 이야기 속의 그 의미망이 바로 이 지금 우리한테 다가와 있는 큰 문제, 불안이라는 것과 있다 있어서 공감하는 바가 큰데요. 이 소설이 쓰여질 무렵이 소설의 어떤 시간적 배경이 17세기 정도로 보면 그 당시에 막 과학이라는 것이 생겨날 무렵이에요. 그래서 아주 단순한 그 삶에 있어서 선과 악으로만 잣대로만 나눠지던 것이 점점 세상이 복잡해지고 그렇게 발달되어지면서 다른 문제들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많이 달라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이 반쪽짜리 자작이 두 개가 만났다고 해서 이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을지 소설을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설을 읽다 보면은 밑줄치고 싶은 것이 들어 있는데요. 이 소설 역시나 마지막 부분에 소설을 여러분들에게 몇 문장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저기 페이지 119페이지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우리는 자작이 온전한 인간으로 돌아오면서 놀랄 만큼 행복한 시대가 열리리라 기대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세상이 아주 복잡해져서 온전한 자작 혼자서는 그것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이제 피에트 로키오도는 사형대를 만들지 않고 물방아를 만드는 일에 힘을 쏟았다. 그리고 트렐로니도 홍역과 단도 때문에 도깨비 불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반면에 나는 완전한 열정의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항상 부족함과 슬픔을 느꼈다. 때때로 인간은 자기 자신이 불완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그가 젊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작가의 주인공이 어린아이 시점으로 나와서 시간이 많이 흘러서 결말 부분에서는 나도 이제 이 사춘기가 지났다 하고 성장되어 있는 성장 소설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알베르 까미의 페스트에도 말했듯이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페스트다 이렇게 했죠. 근데 이탈로 칼비노가 그린 반쪽짜리 자작도 여전히 해피엔딩으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간절히 원하던 두 쪽의 반쪽짜리가 만나서 온전한 하나로 갔는데도 행복한 시대는 열리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이탈로 칼비노가 그린 이 반쪽짜리 자작은 자기 자신을 적으로 알고 결투를 벌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타인으로 여기고 거기에서 끊임없이 자아를 분열하는 그런 현대인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제 경우는 책을 다 읽은 다음에도 많은 능동적인 생각을 가지게 해준 작품이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이야기할 거리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이 소설도 읽고 난 다음에 스스로 문제를 이 작가가 던지는 메시지에 대한 질문을 자신한테로 되돌려 봤는데요. 그렇다면 나는 어떤가? 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가? 도대체 완벽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절대선과 절대악, 이들을 어떻게 하회시켜야 할 것이고 나는 어떤 인간으로 살기를 지향하는가, 이런 질문도 스스로한테 던져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이 시간을 통해서 이탈로 칼비노의 작품을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가 지금 또 아니면 나는 지금 어떤 상황으로 놓여져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셔도 좋겠습니다. 짧은 소설이었지만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오래 곱씹게 하는 작품입니다. 지금까지 이탈로 칼비노의 반쪽짜리 자작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